Death by Stealth, America's F-22 vs. Russia's new Sukhoi 57. Who wins? 스텔스 대결, 미국 F-22 랩터 대 러시아 수호이 57 팍파. 누가 이길까? 안녕하십니까 KKMD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만나볼 77번째 밀리터리 해외 기사는 바로 미국이 만든 전투기의 제왕 F-22 랩터와 도전자로 등장한 러시아의 수호이 57 팍파가 승부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를 분석한 미 국방 전문 매체 National Interest의 기사입니다. 사실 2005년에 이미 실전 배치되어 14년 넘게 실전 운용되어 오고 있는 F-22와 이제 겨우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있는 수호이 57을 비교하는 것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또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미국의 F-22는 시대를 앞서간 전투기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 공군 중령 마이크 도저 샤워는 F-22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F-22는 한 번에 너무 멀리 도약한 진화가 아닌 혁명적인 전투기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흥미롭고도 가슴 한구석이 뿌듯했던 사실은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고 실제로 개발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5개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며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 5개 나라들입니다. National Interest는 우리나라의 KF-X 개발에 관해 관심이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2019년 7월 30일자 기사로 대한민국이 2019년 9월까지 KF-X 세부 설계 프로세스를 완료한 다음 프로토타입 제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National Interest가 알리고 있습니다. Pretty cool, 정말 멋지네 라는 부제를 달아놓았죠.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보다 다소 뒤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FA-50 국내 생산을 거쳐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전투기 개발이 가능한 나라로서 막차를 탈 수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터키도 스스로의 힘으로 IF-X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아직 시제품이 나오려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사가 워낙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기사 소개 이후에 부가적인 분석은 필요 없을 듯 합니다.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보충 설명인 역주는 하얀색으로 표시됩니다. 러시아가 팍파 T-50 전투기를 수호이 57로 공식적으로 지정했다라는 사실은 5세대 전투기 분야의 경쟁이 점점 더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은 각자가 5세대 전투기를 디자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F-22 랩터, F-35 조인트 스트라이커 파이터 및 중국의 제-20 전투기 3종류만이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나토 사이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실제 운용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F-22 랩터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 것인가? F-22 랩터는 원래 F-15C 이글과 같은 맥락으로 개발된 공중우세 전투기로서 F-15C를 대체하기 위해 이 세상에 등장했다. F-22는 록히드 마틴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되었으며 록히드 마틴은 최초로 실전 운용된 스텔스 전투기인 F-117A 나이트호크를 제작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1990년에 프로토타입인 YF-22 전투기가 노스롭의 YF-23 블랙 위도우 2와의 성능 비교 비행에 참여했으며 스텔스 기능과 기동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경쟁에서 승리했다. 스텔스 기능은 F-22의 기본 기능이었으며
이 전투기의 스텔스적 특징 중 일부는 초기에 제작된 슈퍼컴퓨터인 크레이에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해 결정되었다. F-22의 디자인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날개와 날카롭게 깎인 듯이 만들어진 표면으로서 센서 회피 기능을 극대화한다. 스피드 브레이크, 비행 중이나 착륙 시 감속하기 위한 보조 날개와 내부 무기 수납창 도어 및 엔진 배기 장치는 F-22의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세로로 된 큰 꼬리 날개는 특정 각도에서 전투기의 적외선 반사를 줄여준다. 또한 F-22의 금속 표면은 레이더를 흡수하는 성질의 물질과 페인트로 코팅되어 있다. 크레이 슈퍼컴퓨터의 사용은 F-22를 고도의 기동력을 지닌 전투기로 만들어 주었으며, 특히 높은 공격 각도일 때 뛰어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F-22의 핵심적인 특징은 추진축 피치 액시스의 추력 편향 노즐, 스러스트 벡터링, 로켓이나 제트 엔진의 추진 분사 방향을 조정하여 비행 방향이나 자세를 제어하는 기능을 적용한 것이다. 비행 추진축에 추력 편향 노즐을 적용한 덕분에 F-22는 높은 공격 각도에 있을 때 엔진 출력과 기동력을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근접 공중전 독파이트에서 많은 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전방으로 튀어나와 있는 조종석 캐노피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단일 폴리카보네이트 캐노피 중 가장 큰 것으로 F-22가 생산되는 동안 제조되었으며, 조종사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한다. 이러한 우수한 조종성과 가시성의 조합을 통해 F-22 랩터의 파일럿들은 가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위협을 빠르게 감지하고 결단력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F-22는 F-15 이글보다 40% 더 높은 총 7만 파운드의 추력을 생성하는 한 쌍의 F-119 애프터버닝 터보팬 엔진으로 구동되며, 랩터가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아도 마 1.4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 슈퍼크루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F-22의 작전 범위를 확장시켜준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외부 연료 탱크를 전투기의 외부에 실을 수 없는 전투기에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F-22의 주요 센서인 AN/APG-77 레이더는 적기의 위협 범위보다 더 긴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어 적기가 F-22 랩터를 감지하기 전에 먼저 적기를 탐지하고 분류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이 미국 전투기는 먼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먼저 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된다. 랩터에는 3개의 무기창이 있으며, 이들 중 2개는 AIM-9M, 9X 사이드와인더 적외선 유도 미사일 1개를 장착할 수 있고, 동체 하부 무기창은 사정거리 105km를 지닌 6개의 AIM-120 암남 슬래머 레이더 유도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다. 중앙에 장착된 무기창에는 JDAM 위성 유도폭탄 또는 최대 4개의 600갤런 용량의 연료 탱크를 운반할 수도 있다. F-22에는 6배럴 20mm의 M61A2 게틀링건이 오른쪽 날개 안쪽에 설치되어 있는데 5초간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수호이 57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7년간의 시험 비행에도 불구하고 이 전투기에 대한 많은 세부사항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정도이다. 그나마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항공기 설계국 수호이가 수호이 57 전투기, 특히 엔진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고 있다는 사실 정도이다. 최초의 작전용 수호이 57 전투기는 2019년에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합류할 예정이다. 둘 다 5세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호이 57은 F-22 랩터와 전혀 다른 별개의 디자인 철학에서부터 탄생했다. 항공 관련 저술가인 피오트르 부토스키의 주장에 따르면 이전 세대의 전투기보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전투기가 높은 정역학적 불안정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초음속에서 훨씬 더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게 된다. 수호이 57 성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두 개의 트윈 엔진이다. 세턴 이즈데리의 30 엔진은 각각 24,054에서부터 35,556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키며 이는 F-22의 F-119 엔진과 함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엔진 중 하나이다. 이 트윈 엔진은 수호이 57 전투기를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초음속 순항시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세턴 이즈데리의 30의 개발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러시아에서 만든 새로운 수호이 57 전투기들 중 첫 12대는 이즈데리의 30 엔진이 아닌 65,000파운드의 추력을 지닌 수호이 35의 엔진 세턴 AL41F1 트윈 터보팬을 대신 장착하게 되었다. 수호이 57은 N056 비엘카 레이더 시스템과 L402 전자전 대책 ECM 제품군을 갖추고 있다. 양 날개에 장착된 L밴드 A사 레이더는 적군의 스텔스 전투기 탐지를 위한 주요 수단이 될 것이며 더 짧은 범위에서는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는 101KS ATOL 전자광학 제품군이 수호이 57의 설계상의 우선순위와 갖추고 있는 장비로 봤을 때 장거리에서 위협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것이 더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다. 이렇게 장거리에서 적을 탐지하고 위협을 배제하는 전략의 핵심에는 수호이 57 레이더가 반드시 장거리에서 적의 스텔스기를 감지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스피드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 전투기인 수호이 57의 빠른 속도는 적의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거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된다면 재빨리 철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단 두 대의 전투기가 가시거리 안으로 가까워지면 수호이 57의 기동성과 적외선 탐지 및 추적의 조합은 상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에 F-22 랩터는 스텔스와 기동성에 중점을 둔 전투기이다. F-22 또한 장거리에서 적을 탐지할 수 있으며 만약 스텔스 기능을 통해 적의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면 적기가 눈치채기 전에 매복을 설정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F-22는 두 전투기가 서로의 가시 범위 내에 들어가기 전에 초기의 주도권을 쥐고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F-22 랩터 전략의 핵심에는 F-22의 스텔스 성능이 수호이 57 전투기의 L밴드 A사 레이더의 정찰에서부터 스스로를 숨길 수 있도록 보호가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수호이 57이 얼마나 우수한 기동성을 지녔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근접 공중전 덕파이트이 벌어질 경우 누가 우세를 차지할 것인가는 예견하기가 쉽지 않지만 미국 스텔스기에는 없고 러시아 전투기에는 있는 적외선 탐지 및 추적 시스템이 승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보너스가 될 것이다. F-22 랩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전투기로서 그 누구도 넘보기 힘든 1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서로 다른 설계 사상으로 만들어진 수호이 57은 1인자인 F-22에 대한 훌륭한 도전자임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무 수행이 가능한 최초의 5세대 전투기였던 F-22에 어울리는 적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전투기가 실제로 전장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명전투가 될 것이지만 그 전투의 결과로 우리는 훨씬 더 엉망이 되고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니 F-22 랩터와 수호이 57 팍파가 실제로 전장에서 만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놔두고 우리는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밀리터리 뉴스의 모든 것을 이곳 KKMD에서